이 사건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요. 외도로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내가 43이고요. 남편이 50살입니다. 네. 사건이 일어난 건 2016년 9월이고요. 집이었어요. 집 안방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됩니다. 네.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했고요. 들고 있던 포크를 이용해서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. 네. 거의 뭐 포크가 휘어지도록 그리고 뭐 주먹도 이용을 했고요. 굉장히 세게 폭행을 했는지 얼굴에 뭐 눈두덩이에 멍은 물론이고 코뼈까지 그 사이에 골절이 됐다고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한 폭행을 당하고 아내가 겁을 먹고 그 안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을 합니다. 예. 아까하고 비슷해요, 이것도. 안방으로 피신을 했는데 문을 잠갔겠죠, 당연히. 근데 예. 남편은 계속 나오라고 문을 두드렸을 거고 계속 나오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문이 부서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. 아니, 일단 여기서 지금 네. 법원에서 남편이 진술한 거는 싸움이 끝나고 아내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라고 일단 남편은 진술한 거고 검찰에서 보기엔 아니다. 피해서 도망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예, 거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제가 예. 설명해 드리는 게 검찰의 주장이면서 실제로 이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. 경찰에서는? 예, 그렇습니다. 재판을 받으면서 말이 좀 바뀌었는데 예. 어쨌든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요. 화장실에 가 있는 아내를 부르겠다고 계속 문을 발로 찼고 그 문을 부서지기 직전까지 간 거고요. 예. 문이 부서지기 직전에 아내는 문이 부서져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이제 더 큰 이제 뭔가 위협이 예.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굉장히 작은 쪽문으로 예. 뛰어내립니다. 그래서 추락사,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네. 사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.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남성이 내가 아내를 폭행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됐다. 나 네. 때문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가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. 그래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,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 폭행을 하고 예. 이 아내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넘겼습니다. 예. 그런데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서 남편이 아니 우리 둘이 얘기하던 중이었고 얘기하다가 뭐 좀 실랑이가 있어서 싸움이 시작됐고 예.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길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길래 화장실 문을 좀 두드렸더니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내가 추락했다.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투실한 것이냐 아니면 남편 주장처럼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냐 쟁점인데 법원은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봤어요. 네, 상해치사죄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네. 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이 부인이 정말 고도의 굉장한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추락사를 한 경우에 그렇죠. 상해치사죄가 인정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남성이 굉장히 심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정수리를 이 포크로 찔렀는데 구부러진 포크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습니까? 그리고 또 주먹 앞면을 때렸는데 눈도 이렇게 되고 안화골절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심하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폭행 정도는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폭행 이후에 이 부인이 화장실로 피해서 들어간 이후의 상황입니다. 네.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남성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계속 공포심을 유발을 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이제 도망치려고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해치사죄가 인정이 되었을 텐데요. 그렇겠죠.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을 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 보니까 남편의 진술은 이렇게 한 폭행의 시간은 한 1, 2분 정도밖에 잠깐밖에 안 되었고 그다음에 한 2, 3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부인이 들어갔다. 예.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아무런 뭐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퍽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그제서야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문을 부순 시점은 그 소리가 났기 때문에 부쉈다는 얘기죠. 그렇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달리 이 남편의 그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남편의 진술 말고는 다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.
인정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. 검찰에서도 사실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이 수사가 불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진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처음에 제기를 할 때 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1순위로는 상해치사죄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비적으로라도 상해죄로 좀 처벌을 해달라라고 네. 해서 공소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소를 제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두환 변호사님,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과연 피하려고 투신한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다 투신한 것이냐 이거는 이 여성 이 아내하고 남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. 예. 이 아내는 죽어버렸고. 예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처음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폭행으로 겁먹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네, 거기 예.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법원은 왜 그러면 상해치사를 인정 안 네. 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. 좀 전에 김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아내를 죽인 것 같다. 아내가 나 때문에 두려워서 화장실로 간 것 같다. 이런 취지의 얘기는 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남편이 일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판부에서 일관된 진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폭행은 한 1, 2부 정도 하다가 예.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 나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다. 예. 그러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. 이 얘기는 똑같이 한 건 거예요.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? 예.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남편의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. 아,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닐까.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죄책감으로 처음에 경찰에서 하다가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없고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얘기한 거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사실관계는 똑같이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아, 뭐 폭행을 당했지만 남편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간 거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화장실에 피신해서 거기서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 구조물로 봤을 때 피하기가 어려운 여기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로 도망을 가기는 어려운데 화장실 문으로 탈출하려고 보기는 어려웠다. 집안 구조물상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마 부인이 우울증으로 예. 좀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창문이 저기가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구조가 안 본 아니라, 거죠, 예, 법원에서는. 그러니까 오히려 탈출이 떨어지면. 아니고 예. 다른 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.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네. 고려를 했겠지만 일단 이 뉴스만 봤을 때는 의문이 남는 것이 그러면은 저기 저 10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10층에서 떨어진 그 소리를 1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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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10m면 또 10층하고 조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그 소리를 듣고 부수고 들어가야 됐었느냐. 저 집에는 화장실 키도 없느냐. 이런 좀 의문은 들긴 미심쩍은 합니다. 부분도 저는. 있어요. 예. 사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만의 증언만이 있는데 예, 예.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는 아마 뭐 재판부에서 여러 각도로 봤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폭행은 1, 2분 정도만 진행이 됐고 네. 뭐 나중에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다 그냥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. 근데 폭행이 1, 2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내는 얼굴이 안화골절이 되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게 뭐 1, 2분 동안에 이 정도 폭행이 있으려면 그거는 정말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그 시간 자체가 뭐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. 그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를 설명하는데 네, 예. 폭행 시간이 1, 2분에 불과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. 어쨌든 좀 심정적으로는 좀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예. 아까도 그 아내가 살해된 그 사건에서 경찰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우리가 이 피의자 남편이 진술한 범행 동기를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이 사망한 아내한테 너무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와 딱 유사한 그 대법원 판례가 20여 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예. 이 호텔에서 20살 여대생이 강간을 당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이 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 피고인이 잠깐 호텔 전화로 전화를 하려는 동안에 화장실로 대피해가지고 화장실 그 창문으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다가 추락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. 그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서 그 여대생이 정말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부득이하게 탈출하는 상황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예.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. 그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감금한 시간이 상당한 시간,
2시간에서 3시간이 되었고 폭행을 저항한 그 폭행에 대해서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또 20살의 여대생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창문 자체가 굉장히 조그만 창문이었고 도저히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집고 거기를 어렵게 탈출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. 정말 피해자가 얼마나 그 극도의 공포 상황이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정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당한 인간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.